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아프고 가장 약해진 순간에 곁에 있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없는 것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수술대에 오르고 병실 침대에 누워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켠 휴대폰 화면에서 밝은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사진 아래 적힌 글귀는 단 두 마디였습니다. 오랜만에 여행, 힐링 중. 눈물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조용히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며느리가 너무하다고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며느리 입장도 있지 않겠냐고 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이 이야기 안에 담긴 감정의 결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의 병실은 묘한 공간입니다. 몸은 아프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선명하게 깨어 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 링거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의 발소리. 그 모든 것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허전함은 다릅니다. 그건 진통제로도 수액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아들은 매일 왔습니다. 퇴근 후 지친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괜찮아? 하고 묻던 그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자식이 찾아와 주는 것, 바쁜 일과 중에도 달려와 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말하지 못한 작은 기다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결혼식 날 아들 곁에 서 있던 그 아이. 이제 가족이 됐으니 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았으니 짧게라도 얼굴을 비추지 않을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요즘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니?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살림도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이렇게 가장 아픈 사람이 가장 많이 이해하려 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하게 참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수술 후의 병실은 묘한 공간입니다. 몸은 아프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선명하게 깨어 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 링거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의 발소리. 그 모든 것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허전함은 다릅니다. 그건 진통제로도 수액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아들은 매일 왔습니다. 퇴근 후 지친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괜찮아? 하고 묻던 그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자식이 찾아와 주는 것, 바쁜 일과 중에도 달려와 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말하지 못한 작은 기다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결혼식 날 아들 곁에 서 있던 그 아이. 이제 가족이 됐으니 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았으니 짧게라도 얼굴을 비추지 않을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요즘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니?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살림도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이렇게 가장 아픈 사람이 가장 많이 이해하려 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하게 참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바쁘니? 이 짧은 물음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압축되어 있을까요? 왜 안 오냐고 직접 묻고 싶었을 겁니다. 섭섭하다고 기다렸다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들을 난처하게 만들 것 같았겠지요. 아들 부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내가 괜한 갈등의 씨앗이 될까봐. 그래서 최대한 돌려 물었습니다. 많이 바쁘니? 라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림, 그 짧은 침묵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바빠서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진실을 어머니에게 말할 수는 없었겠지요. 응, 요즘 많이 바쁘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시키며 다시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뭔가를 느낍니다. 쉽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를요. 아들의 거짓말은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고, 아내를 감싸려 했고, 그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렇지 않은 척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음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쁘다고 했지. 그러니 괜찮아.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야. 어머니는 이렇게 계속 자신을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달래는 대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며칠 뒤 무심코 켠 휴대폰 화면에서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SNS였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어딘가 예쁜 카페인 것 같기도 하고 바닷가 근처인 것 같기도 한 배경.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귀. 오랜만에 여행. 힐링 중. 어머니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서운했을까요? 당연히 서운했을 겁니다. 화가 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느낀 감정은 그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서운하다기보다 슬프다기보다 그저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이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았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이길 바랐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은 시어머니, 잘 챙겨주는 시어머니, 아들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 혹은 그냥 가족. 하지만 며느리의 일상에서 그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이, 7일간의 병원 생활이 며느리의 일상에서 여행 한 번을 미룰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관계가 같은 무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알게 된 것은 그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우선순위 안에 없구나. 나는 그 아이에게 그 정도의 존재구나. 어머니는 휴대폰을 천천히 껐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조용히 비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깊은 상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슴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며느리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며느리 입장도 있죠. 시어머니라고 다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요즘 세대는 달라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이 부딪히는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가족이란 어려울 때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가족이라도 개인의 삶과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 게 아닙니다. 두 믿음은 각자의 삶의 맥락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해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어머니는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들이 쌓여 어머니의 가슴에 조용한 빈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관계의 상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나쁜 의도에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일부러 아프게 하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말하기 불편해서 참았고, 물어보기 어려워서 미루었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며느리가 병문안을 오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된 적 없다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한국 사회에서 유독이 말해주지 않은 기대로 가득 찬 관계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몰라 거리를 둡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은 언제나 중간에 끼어 눈치를 봅니다. 이 구조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 속에서 이 어머니처럼 조용히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사실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SNS를 봤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감정을 혼자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어른스럽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참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어머니 세대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참는 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 그냥 혼자 안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확인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 확인은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다는 눈빛 하나. 바쁜 중에도 잠깐 들러 손을 잡아주는 것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나는 당신이 찾아와 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소리 없이 그러나 깊게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무게가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믿었던 관계가 내가 믿었던 만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속에 있는 말을 꺼내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대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도 이 모든 방법을 조금씩 쓰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가슴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빈자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살아간다는 것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관계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들이 매일 찾아와 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며느리가 오지 않는 것도 그 아이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해하면서 완전히 납득이 되지는 않더라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비어 있더라도 그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머니의 자리에 자신을 대입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며느리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또 언젠가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됩니다. 그 관계들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기대하고 수없이 실망하고 수없이 이해하려 애씁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돌아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괜찮냐고, 잘 지내냐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병실 천장을 조금 덜 길게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